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3년 9월에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존 패밀 여러분들, 오늘 시작되는 2023년 9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9월 24일 날 개최되는 미존 오프라인 미팅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투리 라이브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천주의 엔비디아 주주예요. 만 7년 보유 중이고 850% 수익 중인데 앞으로 3년은 더 보유할 생각입니다. 같이 존버하시죠 라고 아주 자랑을 그럴듯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러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4,000주나 가지고 계시고 지금 7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엄청난 금액이겠네요. 이렇게 은퇴자금 이미 확보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엔비디아 주식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계신 거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슈팅스타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미존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일전에 언급하신 추이 아직 관심 가지고 계신지요? 바쁘실 때지만 한번 꼭 다뤄주시길.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추이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닝 결과 발표되고 나서도 제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아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바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추이 어닝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요, 클릭 수에 굉장히 좀 연계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올려드리는 방송을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클릭하냐에 따라서 저의 이제 수익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많은 유튜버 입장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요, 저는 이제 매일 최소 7, 8개 정도의 이 가장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뉴스를 가지고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께 클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작성해야만 미디어 쪽에서도 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은 기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유료 멤버십이라는 플랫폼 형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료 멤버십에서는요, 일정 수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저 같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클릭 수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소신 있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미존 그 유료 멤버십 채널에 가시면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스템에 대해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월가 최고들의 탑픽이라는 종목 분석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은 나비타스라는 종목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 주류를 이루는, 요즘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해서 7개 종목에 대한 뉴스가 주로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말고 좀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을 공부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미존 유료 멤버십 가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는 무료로 시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혜택이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컨텐츠만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뭐 미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클릭수가 좀 덜 나오더라도 슈팅스타님을 위해서 추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이 어닝 발표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12.26%나 폭락을 했거든요. 어닝 결과 어땠길래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15가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6센트를 초과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은 2.78 빌리언, 작년 대비 성장률은 14.4%,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20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추가적인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에비타 수익을 보시면 에비타 수익이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죠. 86.9 밀리언을 만들어내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70.6 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전망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에비타 수익을 만들어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3.1이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에비타 수익입니다. 마진이죠. 3.2%. 아직까지는 이제 에비타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하지만 1년 전에는 2.8%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 수익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을 보시면요. 28.3%를 기록하면서 작년 28.1%에 비해서 0.2%포인트 증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추이 매니지먼트, 경영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모멘텀이 굉장히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지금 2분기의 실적이 여러모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오토십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토십이 지금 현재 전체 매출의 증가 추세보다 훨씬 더 좋은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토십은 추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가장 차별성이 있는 키 비즈니스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반복적으로요. 같은 양의 이 상품을 구입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이는 반려동물 관련된 이커머스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를 위한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음식은 매달 소모하는 그 양이 비슷하겠죠. 따라서 오토십을 통해서 매달 주문하지 않아도 같은 양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도 보시면요. 풀 이어 레비뉴 가이던스, 따라서 이번 회계 연도에 대한 전체 매출의 양은요. 11.15 빌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이 유일하게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는 11.3이거든요. 시장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 하나를 추가해 줬는데요. 추이가 발표하기를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 3분기, 따라서 지금 현재 분기죠. 이번 분기에 캐나다로 확장한다. 따라서 미국을 벗어나서요. 이제 캐나다에서도 비즈니스를 영위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적인 확장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어닝 결과는요. 가이던스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 그리고 좋은 뉴스가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12.25% 떨어진 것은 좀 지나치게 주가가 하락한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슈팅스타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요.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추이에 쉽게 투자 자금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적 혜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이 이커머스를 확장하는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 있잖아요. 따라서 추이에 대한 투자는 이 경제적 혜자 부분이 확실해지면 그때 결정을 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플랜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요. 나스닥 혼자 플러스를 보였고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은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8 가장 좋지 않았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16, 나스닥은 0.12% 올라가면서 3대 지수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가장 추세가 좋았던 성장 주식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쇼피파이가 가장 좋았는데요. 10.8%나 단 하루 동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9.28%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G스케일러 5.95% 올라갔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비타스가 4.62% 올라갔고요. 줌이 3.44% 오래간만에 좋은 추세를 기록했는데요. 줌의 주가가 이렇게 좋은 추세를 만들어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EU, 유럽연합이죠. 유럽 쪽에서 독점 규제 기관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365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경제적 혜자가 정말 대단한 그런 상품인데요. 문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오피스 365에 팀즈를 껴서 번들로 따라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행태를 EU에서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팀즈라는 것은 이제 줌하고 비슷한 이 화상 통화라든지 생산력 증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오피스 365, MS 365에 껴서 팔게 되면 아무래도 줌이라든지 슬랙 같은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EU 쪽에 있는 독점 규제 기관에서 이건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기를 10월 1일부터는요, 오피스 365 그리고 MS 365에 팀즈를 껴서 팔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소식 때문에 줌의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3.43% 올라갔는데요. 브로드컴은 어제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를 앞두고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닝 결과 발표된 이후에 그 어닝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도세보입니다. 3.13% 올라갔고요. CRM 같은 경우는 엊그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2.99% 올라갔습니다. 다큐사인 플러스 2.91, 마지막으로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2.78%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기록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2.18%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0.46, 구글이 플러스 0.31,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0.27, 엔비디아 플러스 0.18, 애플 플러스 0.12, 넷플릭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성장주 중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쇼피파이죠.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두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결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시죠. 쇼피파이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목요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마존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아마존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은요, 쇼피파이가 구성하고 있는 앱 에코시스템, 생태계 안으로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미국에는 정말 많은 중소상인들이 쇼피파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온라인 스토어를 구성해 놨는데요. 자, 이런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마존의 바이 위드 프라임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마존의 바이 위드 프라임 옵션이 뭐냐면요,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웹사이트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아마존닷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co UK이고요.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주소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마존 바이 위드 프라임 옵션은 뭐냐면요, 아마존은 2억 명이 넘는 프라임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이요,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따라서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온라인 스토어가 있잖아요. 여기 가서 물건을 사도 본인이 갖고 있는 프라임 멤버십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이 위드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상인들 역시도 쇼퍼들한테 프라임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프라임 베네핏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료 배송이겠죠. 그래서 최소 하루 아니면 당일 배송도 많이 나타나고요. 늦어도 이틀 안에는 주문한 게 도착이 한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무료잖아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2억 명이 넘는 프라임 멤버들은요, 이미 아마존에 자기들의 그 개인 정보를 다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전 처음 가는 온라인 스토어에 가서 내가 뭘 산다. 이럴 때 일일이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신용카드 번호를 넣지 않아도 이미 아마존의 구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 하나로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들은요, 30일 동안 무제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입한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은 이상 그냥 30일 동안 보내면요, 바로 환불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이 위드 프라임 옵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셀러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의 수가 2억 명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억 명이 넘어가는 이 프라임 멤버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배송 걱정이 사라지죠. 프라임 베네핏 중에 하나가 무료 배송이잖아요. 이런 배송을 이제 아마존이 담당해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의 그 배송은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 비용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이 쇼피파이의 상인들한테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마존 주가는 왜 올라갔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존의 생태계입니다.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을 통해서 아마존만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멤버십이 굉장히 좀 혜택이 강화된다. 이제 아마존의 멤버십을 가지고 전 세계 다양한 온라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래도 혜택은 다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증가했다.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이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마존 쪽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애플리케이션은 프라임 멤버들한테 옵션을 준다. 따라서 바이 위드 프라임 멤버십에 통해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페이지는요, 아마존닷컴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드불 페이지에 와 있거든요. 레드불은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아니죠. 그리고 이 레드불 페이지는 쇼피파이에 근거해서 쇼피파이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맞춰서 구성이 된 웹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가서 이제 레드불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 이 유니폼을 사고 싶다 해서 클릭을 해서 사게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부터는 열리게 된다. 만약에 이제 레드불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픈하이머의 애널리스트 켄 왕이 정리를 해주는데요. 아마존 파트너십은 이번에 이제 쇼피파이가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상인들 입장에서는요, 풀필먼트 익스피리언스, 따라서 배송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는요, 정말 전 세계 최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송 서비스를 쇼피파이의 고객들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인크리스 컨버전입니다. 컨버전이라는 것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품을 본 다음에 직접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을 얘기하거든요. 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아마존의 고객들의 구매 파워는 굉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한 AI 수혜주 하나가 있었는데요. 모간 스탠리 때문이었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이 굉장히 인기 있는 주식의 평가를 다운그레이드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40%나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했거든요.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중에 8.27% 주가가 하락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도 0.53%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팔란티어의 주가가 9% 가까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모간 스탠리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원래는 보유 의견이었습니다. 중립이었죠. 그런데 언더웨이트로 바꿨다. 따라서 매도하라는 거죠. 지금 팔란티어 주식 팔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올리긴 했습니다. 원래는 8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8달러 너무 심했다. 9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한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40%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렇게 모간 스탠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AI 프로덕트 사이클이 지금 현재 너무나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너무나 좀 앞으로 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너무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앞에서 연결되는 부분이죠.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팔란티어 주식에 대한 리스크랑 리워드를 비교해보면 상승 여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리스크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의견이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비지빌리티, 따라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요. 바로 인공지능 플랫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AIP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AIP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이게 아니라요. 미래의 전망을
만들 수가 없다. 아직까지 너무 초기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강조해 주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는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아마도 지금 예상되는 딜레이 때문이다. AIP,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매출을 만들 텐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매니지먼트, 경영진의 커멘트 때문이었다.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난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인공지능 플랫폼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어떠한 식으로 수익을 올려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당장 매출과 연결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만 가지고는 현재 매출의 감소, 둔화 현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요. 성적이 지금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으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모간 스탠리의 팔란티어 평가는 좀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틀 전에 팔란티어 CEO의 주주서한을 함께 읽어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CEO가 얘기하기를 이번에 AIP, 인공지능 플랫폼이 출시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100곳의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00곳이 넘어가는 다양한 고객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팔란티어는요. 이렇게 300곳,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왜냐면요. 팔란티어라는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다양한 전통적인 플랫폼,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거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부분 다 이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합니다. 먼저 무료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사용자를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모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단편적인 예가 바로 줌입니다. 줌 같은 경우는요. 정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기업, 다양한 소비자들이 이제 이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진짜 줌이 필요한 사람들은 유료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장의 침투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그 정반대죠.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하나의 고객을 확보하는 게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P가 출시되면서 이 300곳이 넘어가는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뉴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인공지능의 붐으로 인해서 팔란티어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씩 성공 사례가 발표가 되면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고객을 하나 둘씩 발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죠. 이런 식으로 좀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현재 아직까지 AIP가 이 수익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Relative Strength Index입니다. RSI 지수인데요. 팔란티어 투자는 정말 RSI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좀 높은 수준까지 RSI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23년 8월 1일인데요. 그때 RSI 지수가 73을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주가가 그때 얼마였냐면 19.99였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매도 시점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주가가 떨어졌죠. 자, 여기에 RSI 지수를 보시면 바로 72.94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일부 매도를 했으면 좋은 매수 기회를 확보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셔서 여기에서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죠. 이때도 RSI 지수가 75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팔란티어는 단기 투자도 굉장히 많다. 따라서 트레이딩에 많이 이용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심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RSI 지수와 주가 차트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사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 관련해서도요. 굉장히 좋지 않은 불길한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확장을 한다.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A100, H100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 제한을요. 미들이스트,
중동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이후에 바이든 정부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중동 쪽에 반도체 판매하는 거 막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지 좀 우리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가 나옵니다. 상공부죠. 상공부의 대변인이 목요일날 얘기하기를 우리는 막지 않을 것이다. 중동 쪽으로 반도체 칩 판매하는 거 막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 마라. 이거 루머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한 거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정부에서 바로 이제 좀 정정 기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에디셔널 정보를 받았다. 라이센싱 리ኳ이먼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라이센스가 없으면 수출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2024년 피스컬 이어 회계 연도의 2분기 그 얘기는 이제 몇 달 전이란 얘기죠. 몇 달 전에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알려왔다. 어떤 정보를 알려왔냐면요. 에디셔널 부가적으로 라이센싱 리ኳ이먼트 따라서 이번에 수출 규제를 넓힐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당연히 A100 그리고 H100 인공지능 전문 칩이죠. 이거를 특정 고객 그리고 특정 지역에는 판매할 수 없다. 수출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미들이스트 중동의 국가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엔비디아가 10Q 파일을 하면서 공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엔비디아 그리고 AMD 둘 다 모두 어떤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이번 달 초에 어떤 기사 내용이 있었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수천 개나 되는 엔비디아의 GPU를 샀다. 이렇게 지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중동을 통해서 중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오는 중인데 중동 쪽도 맞는다. 중동에 이제 수출을 막는 이유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가 내려진다. 이러한 지금 식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국가가 다 단절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얘기는요. 수출이 막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커다란 부분은 아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기사가 등장을 하면요.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또 다른 인공지능 수혜주 ASML 관련된 소식이고요. ASML이 인공지능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 대장주는 엔비디아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곳은 바로 TSMC입니다. 그리고 TSMC가 인공지능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ASML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세 기업이 나란히 함께 갈 수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더치 세미컨덕터 이퀴먼트 컴퍼니,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홀딩즈가 목요일날 발표를 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계속해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냐면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말까지 판매될 수 있다는 게 기사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는 9월 1일부터 판매하지 마라. 이렇게 네덜란드 정부에서 지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4개월 정도 수출이 연장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ASML은 허락을 받았다. 이미 받아놓은 주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고객사로부터 받아놓은 주문량, 선주문된 것은요.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9월 1일 날 이제 맡기게 돼 있는데 이게 4개월 정도 연장됐다. 블룸버그에서 전달해주고 있고요. ASML의 대변인이 이런 소식을 블룸버그에 흘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ASML의 대변인이 또한 첨부를 해줬다. 어떤 내용을 첨가했냐면요. ASML이라는 기업은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다. 어떤 부분을 기대하지 않고 있냐면 라이센스, 수출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체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올해 말까지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1월 1일부터는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고 결국 중국 수출이 막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냐면요. 세 가지의 굉장히 최첨단 딥 울트라 바이올렛 리소그래피 모델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노광 장비라고 부르는 건데요. DUV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노광 장비는 EUV죠. EUV는 딥 대신 익스트림이 붙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극자외
심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DB니까 심자외선 노광 장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제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정된 정말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이용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DUV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기술적인 것은 약간 떨어지지만 좀 더 범용으로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ASML은 EUV는 물론이고 DUV도 중국 쪽에 판매가 되지 않는다. 세 가지 모두 막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ASML의 CEO가 여기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현재 수준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따라서 중국 쪽에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우리의 장비 판매 실적에 대한 전망은 전혀 변화가 없다. 시장은 중국 외에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2030년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 없다. 그 얘기는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해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TSMC 그리고 ASML로 이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사실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걱정이죠. 공급이 딸리잖아요. 따라서 TSMC가 좀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빨리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 얘기는요. 당분간 인공지능의 붐 때문에 ASML 역시도 수요에는 감소가 없을 것이다. 중국 없어도 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테슬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구겐하임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테슬라의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테슬라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8월 달에 굉장히 어려운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만 7%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구겐하임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등장하는데요. 미국 쪽의 인벤토리 재고 현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 현황을 살펴보니까 서플라이랑 디맨드를 비교해 볼 때 디맨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오히려 더 많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애널리스트 로날드 주시코우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로날드 주시코우라는 사람의 성적표를 한번 봐야겠죠. 굉장히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별을 2개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8,537명 중에 5,99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세스 레이트는 50% 정도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애널리스트가 인벤토리 데이터를 체크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미국 쪽에 있는 재고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번 분기 초에 비해서 50%나 증가를 했다. 그만큼 지금 창고에 많은 자동차가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은 모델 Y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잘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구겐하임은요. 셀 레이팅,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은요. 12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현재 수준에서 50% 정도, 50%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드는 것을 그냥 지켜보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 9월달 들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온다면요. 문제는 그로스 마진,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3분기에 대한 마진에 대한 전망이 있잖아요. 이 전망이 너무나 낙관적이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만큼 수익이 좋게 나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재고 현황 말고도 한 가지 더 걱정거리가 있다. 이건 뭐냐면요. 테슬라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수혜주로 연관이 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AI 수혜주들과 지금 함께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AI 수혜주들이 떨어지면 테슬라도 떨어지고요. 이들이 좋은 주가의 수익을 올리면 테슬라의 주가도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수혜주로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정말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 추가적인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조만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관련된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호텔리어 출신이거든요. 무려 22년 동안 호텔에서만 종사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호텔 총지메인으로 근무하기 전에 이제 승진 전이죠. 제가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일했던 부서는요, 레비뉴 매니지먼트였습니다. 보통 이제 일드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의 잡 타이틀도 레비뉴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레비뉴 매니저가 뭐 하는 직업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호텔 웹사이트 아니면 가격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이제 호텔을 예약할 때 보시면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을 합니다. 어떤 날은 호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어떤 날은 굉장히 싸죠. 그리고 같은 날짜를 하더라도 어제랑 오늘이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저거든요. 자, 그러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요금이 매일매일 변할까?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계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 기간에는 이제 비행기 표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가족들한테 가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여름 휴가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간에는 갑자기 수요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반면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때, 그러니까 요일별로도 수요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은 호텔이 만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일요일 날은 텅텅 빕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텔도 그렇고요. 아니면 항공사도 그렇고 공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공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공급은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변동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레비뉴 매니저를 처음 할 때는요, 모든 데이터를 다 일일이 체크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역할을 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의 패턴을 읽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환으로 오늘 뉴스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요, 언제 비행기 표를 사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구글이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다. 구글 플라이트를 업데이트 했는데요. 구글 플라이트는 뭐냐면 이 비행기를 예약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가격을 비교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런 기능을 이제 구글이 이미 갖고 있었죠. 그런데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최근 들어서 이제 구글 플라이트의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죠. 자, 이번 업그레이드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원래 이제 구글 플라이트는 이런 기능은 있었습니다. 이때 예약을 하면 얼마고, 그리고 다음 날에 여행을 하면 얼마고,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비행기를 타지 말고 목요일 날 타세요. 이런 기능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기능이 추가되냐면 certain windows of time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같은 날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9월 1일 날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요, 9월 1일자 비행기를 탈 때 8월 1일 날 예약하는 게 난지, 아니면 8월 5일 날 사는 게 난지, 아니면 8월 30일 날 사는 게 난지, 이거를 조언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우리가 휴가를 갈 때, 뭐 아니면 출장을 갈 때 예약을 특정 시점에서 하면은 굉장히 싸게 티켓을 살 수 있다. 이런 정보를 구글이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레비뉴 매니저가 됐을 때는요, 이 호텔에 레비뉴 매니저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처음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떠오르는 직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레비뉴 매니저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이 직업이 없어지게 생겼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언제쯤 예약을 하면 가장 저가의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을지 구글의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의 첫 번째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억하실 텐데 오늘이 9월 달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8월의 고용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월요일 날 고용보고서 비롯한 다양한 기사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